남해의 비경을 가득 품고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 충분한 해풍과 비옥한 토양으로 농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바다 인접한 농가, 특별한 작물을 키우는 부자농부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빨간 용을 키워서 부자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용은 바다에 사는 용도 있고 하늘에 날아가는 용도 있는데 날개는 없지만. 그럼 용 키우는 분 어디 사는지 몰라요? 제가 용인데요. 저 올라가면 하우스 많이 있는데 저 가면 용가리가 있어요. 아, 지금 하우스 안에 용가리가 살아요? 예예예 맞아. 용이 산다는 하우스라. 과연 전설 속에나 나오는 용은 이곳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빨간 용을 키워서 부자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혹시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드디어 부자농부 발견! 그 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쉽게 못 보게 제가 꽁꽁 숨겨놨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여기가 바로 용들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지 온통 길쭉한 선인장뿐인데요. 있기는 한 거 맞죠? 선인장 속에 용이 있습니다. 선인장 속에 용이 있다고요? 이 길쭉한 선인장 속에 엄청나게 길고 큰 용이 숨어 있다는 말씀? 오야,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새끼 용. 이게 새끼 용이라고요? 그럼 진짜는요? 진짜 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용입니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용이에요? 이게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입 모양입니다. 이게 수염이고 이 빨간 부분이 여의주입니다. 아하, 그렇게 보니 수염이며 여의주를 문 입이 야, 딱 용이네요. 금방이라도 붉은 불을 뿜어낼 것 같은 그 모양. 그거 참 요상하게 생겼네요. 그나저나 이 용을 닮은 열매로 얼마나 부자가 되신 걸까요? 용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아열대 가수를 재배해서 연매출 4억을 올리고 있는 재석입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13년 차 재해석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9,900여 제곱미터. 아열대 대표 과일 용과와 애플, 망고 등을 키우며 연간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비법.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초록물이 가득 오른 논밭 한가운데 그보다 더 짙은 초록색으로 가득한 부자농부의 하우스에선 탐스러운 붉은 용과를 수확 중인데요. 그런데 용과를 딴 자리, 이건 선인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선인장입니다. 길쭉한 선인장 줄기에 붉은 용과 열매가 열려 있는데 선인장에서 열리는 열매? 비슷한 열매가 있죠 아마? 예, 그렇죠. 그거는 열매가 뭐 흔히 작지요. 그거는 식용으로 그냥 바로 가위를 먹는 게 아니고 가공을 주로 하고, 이거는 아예 그냥 가위를 그냥 바로 먹는 거고. 이거 딸 때는 이렇게 제껴가지고 줄기하고 가위랑 붙은 부분 있죠. 이곳에 가위로 푹 찔러가지고 이게 딱 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芯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똑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인장 줄기 하나에 용과가 몇 개나 열리나요? 보통 줄기 하나에 꽃 봉오리가 뭐 5개, 6개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두 개만 나가놓고 그 봉오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나저나 용과의 맛이 궁금한데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모양.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바나나처럼 쉽게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와, 맛이 어때요? 과일이 수분이 엄청 많네요. 예, 그러니까 뭐 소화도 잘 되고 당뇨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변비가 좀 심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찾는데 변비에는 이게 엄청 좋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색깔이 저거랑 좀 틀리죠 이게.
용의 비늘 같은 껍질까지 완전히 붉은색인데요. 이거는 속이 빨간 적육중. 와, 진짜 껍질 속까지 완전 빨간데요. 맛도 다를까요? 나도 먹고 싶다. 궁금하다. 엄청 맛있어요. 예, 이게 훨씬 향도 많고 당도가 높습니다. 가격도 이게 1.5배 비쌉니다. 적육종 용과는 단맛이, 백육종 용과는 시지 않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하지만 영양과 효능은 비슷하다네요. 길게 늘어진 선인장 줄기. 그런데 붉은 용과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푸른 열매 가운데 마치 뱀처럼 길게 내민 줄기 한 가닥. 이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것이 용과꽃의 암술입니다. 암술.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암술이 이렇게 골아지다가 나중에는 똑 떨어집니다. 화려하게 핀 꽃이 수정되고 나면 이 암술이 시들기 시작해 떨어지고 이 자리에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꽃도 뭐 자주 피는 게 아니고 한 번 피가지고 아침 되면 완전 시들거든요. 그러면 또 그다음 또 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피고 지고. 이게 한번 피면 그게 과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수정이 되면 이렇게 더 모양 좋은 과일이 되고 안 되면 좀 기형적인 과일. 예. 상품성이 없는 기형적인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밤잠을 포기한 채 밤에 피는 꽃을 찾아 수정을 해주었던 부자랑부. 바삐 움직인 덕분에 탐스러운 용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 노력의 대가 과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용가에서 매출이 한 5천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용과 판매로 연 매출 5천만 원. 해가 높아지기 전 서두르는 우리 부자농부. 이거 하나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보물 가지러 가봅니다. 에? 보물이요? 저 밑에 농장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자는 뭐예요? 예, 여기에 가득 담을 겁니다. 이거 한 상자면 얼마나요? 뭐 한 상점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한 상자에 100만 원? 도대체 어떤 보물을 담게 한 상자의 값이 100만 원이나 할까요? 맞죠? 보물 창고 저희도 같이 갑니다. 보물 찾기 딱 좋은 날씨. 거리도 멀지 않은 곳 금세 도착했는데요. 이제 진짜 보물을 보는 걸까요? 이거 하고 보물 찾으러 간다더니 그 가방은 뭐예요 또? 보물을 찾기 위한 장비입니다. 오늘은 몇 개나 올란가? 많이 나와야지. 보물을 찾아 들어온 곳은 온통 나무들 뿐인데 아니 여기 어디에 보물이 있다는 건가요? 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보물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가 보물? 애플망고가 몸값 좀 나간다는 소문은 들었어도 한 상자에 100만 원이나 나간다니 와우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망고면 망고지 망고 앞에 애플? 그거 왜 사과는 왜 묻는 거예요? 예, 이게 색깔이 정말 사과 같지 않습니까? 오야 진짜 얼핏 보면 사과 같네요. 영진아 이리 한번 와봐라. 여기 이 애플망고는 여기 색깔이 좀 안 좋잖아. 네. 여기 햇빛이 탄 거야 이게. 네. 7월달 8월달 할 때는 여기다가 차광망을 좀 잘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 훈남은 아드님이실까요? 아들은 아니고 후계자. 이 잘생기고 이 건장한 아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2년도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조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진 씨. 근데 어떻게 귀농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통영은 농업보다는 어업이 워낙 강세인 도시이긴 한데 사실 제가 뭐 살아있는 생물을 만질 만한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농사라는 분야에 눈을 돌리다 보니 망고라는 고소득 작물이 있었고 이제 어업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정장 입고 회사 출근했던 청년이 농사 짓겠다고 왔을 때만 해도 하하 얼마 못 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못 견딜 줄 알았던 영진 씨의 귀농 생활도 잘 익은 애플망고처럼 이제는 어우 제법 농부태가 난답니다. 지금 대표님께 3년 정도 일을 배우고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독립경영할 수 있는 좀 지식이 쌓였다 생각돼서 이제 아마 올해 말쯤 독립경영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후계자도 나무도 잘 키우는 부자농부. 그런데 국내에서 키우는 아열대 과일은 많이 생소하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통영을 비롯해서 전라도, 남해안 지역, 지금은 여러 곳에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아닌 내륙에 누가 아열대 작물을 처음으로 성공을 시켰을까요? 침이 빼고 이 소득용으로 재배한 건 제가 뭐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망고를 내륙에 상륙시킨 최초 재배자시군요. 그런데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의 기후 조건을 국내에서 어떻게 맞추셨어요? 망고가 적당한 온도가 그 범위가 25도 내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8월 달이니까 여기 온도가 못해도 뭐 35도 이상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차양막을 쳐가지고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고요. 문제는 겨울일 텐데요. 겨울에는 난방을 해서 오히려 또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아열대 작물에 맞는 최적 온도를 유지하라. 그날 오후 뜨거워진 하우스를 나서는 부자농부. 여기저기 어딘가를 올려다 보는데요. 영진아, 좀 와봐. 다음 주에 비 온다니까 우리 지붕에 한번 올라 점검 해보자. 하우스 안에서 나와 하우스 위로? 이 더위에 지붕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앞에 이 한기창 부분이 바람이 안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로서 좀 꼭 촘촘하게 매줘야 안 날아가거든요. 한여름 내리쬐는 햇볕에 추락 위험도 무릅쓰고 하우스 지붕 점검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에 그 매미 태풍 왔을 때 그때가 바람하고 비바람이 엄청 셌습니다. 그때 완전히 비닐로 이거 다 찢어지고 뭐 날아가고 거의 뭐 폐허 수준이었죠. 손 쓸 틈도 없이 무참히 무너진 시설들. 겪어보니 대책은 오직 예방뿐이었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만 지으면 최고 걱정되는 게 우리 통영 지역은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이 거의 80%는 여기 지나가니까. 자연의 힘에 맞설 수는 없어도 대비해 놓는 것이 상체. 해야 할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기 보니까 비료를 좀 더 줘야겠다 이게. 그지 10kg네. 그거 쓰면 되겠다. 그게 뭐예요? 이게 유한 비료입니다. 유한 비료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비료일까요? 통영 그 산성도 pH를 조금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료가. 물에 희석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뭐 1000배 정도. 희석이 완료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랍니다. 원수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 밸브를 통해서 저 비료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열대 작물에 맞춰 한여름에도 따뜻한 물과 유한 비료를 주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비료는 잘 챙겨주면서 토양 관리는 엉망이신데요? 아이고 이거 나무 주변 바다 밖에 있는 저 천들, 흙 속에 이 천들 이것도 뭐예요? 이게 탄소 섬유라고 아주 좀 특이한 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형 화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화분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땅을 파내고 이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넣어가지고 이게 대형 화분을 만든 겁니다.
땅을 파고 이렇게 찍어서 그냥 따로 그냥 땅에 그냥 막 심으면 뿌리가 엄청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분 조절이라든지 영양분 조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많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비료라든지 물을 적극 묻고 반응을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방근 시트를 사용해 작물 성장률을 높여라. 잠시 후 야, 이것도 약간 색깔이 변했네요. 영진아, 이거 망씌워야겠다, 이것도. 색깔이 변했으니 망을 씌워라. 오호, 그러고 보니 망을 씌운 애플 망고가 반, 망을 안 씌운 것이 반입니다. 아니, 망을 왜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다 과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씌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색깔이 조금 변할 때 그때 적당한 시기를 봐서 망을 씌우는 겁니다. 망을 씌운 채로 햇빛을 더 받게 한다는데 여기가 색깔 다 돌았네. 색이 다 든 애플 망고는 줄기에서 떨어져 망 속에 쏙! 아하하! 이래서 망을 씌우는 거군요. 이게 다 완숙된 망고입니다. 완전히 다 익으면 지가 자동으로 똑 떨어집니다. 이때가 당도가 최고 높습니다. 왼쪽처럼 자연 숙성이 완성된 후에야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줄기에서 이미 꼭지가 분리된 애플 망고, 수확은 망채로 걷어들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예, 고기 잡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물에서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강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광어요? 어허, 그물에 걸린 모양새가 딱 싱싱한 광어이긴 하네요. 게다가 값도 광어랑 비슷하다고요? 이 사이즈 정도가 한 못해도 한 450g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된 사이즈가 하나에 한 25,000원 정도. 한 개 25,000원? 웬만한 사과 한 박스입니다. 와우, 진짜 몸값이 엄청난데요. 작물 선택하는 탁월하셨는데요. 수익률에선 따라올 작물이 없겠어요. 이게 고소득인 것만큼 재배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재배 결심한 후부터 수익을 얻기까지 안 해본 시도가 없답니다. 열매 따는 즉시 가지를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열매가 어디서 열어요? 줄기와 이파리 사이에서 새순이 나올 게거든요. 이 새순이 커가지고 여기에 애플망고가 달릴 겁니다. 열매는 항상 새순에서 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새순에서 가지가 나서 그 가지가 경화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깁니다. 이게 다 꽃? 열매도 엄청나겠는데요? 아닙니다. 꽃 하나에 과일이 한 2,000개 정도 달립니다. 2,000개. 그 중에서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한 10개 정도 남아요. 그래도 10개면 괜찮은 장사네요. 그러면 거기서 또 솎아내고 또 솎아내고 최고 마지막에는 하나 아니면 2개. 와우,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엄청난 애플망고네요. 그러나 경쟁률을 뚫고 남았다고 해도 모두 최상품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예, 이거는 꽃필 때 그때부터 좀 해충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흠 있는 걸 왜 계속 망에 두고 키우세요? 금덩어리가 뭐 찌그러졌다고 버리겠습니까? 이것도 잘 익혀가지고 우리 뭐 참으로 먹든지 오는 사람한테 그냥 선물로 주든지. 잘 키운 애플망고 열과일 안 부럽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키우면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재해석 부자농부. 그러나 시작은 험난했답니다. 군대 제대하고 컴퓨터 관련 일도 좀 하고 건설 쪽 일도 좀 하고 그래 하다가 농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이를 했어요. 하이를 한 몇 년 하다가 그 다음에 파프리카 한 3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부터 그
아열대 과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륙에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작물. 당연히 국내엔 제대로 된 아열대 작물 농사법이 없었습니다. 수정법, 온습도 관리법을 몰라 생산된 과일마다 품질은 낮았고 팔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득 없이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공부도 하고 뭐 정보를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깨끗하고 품질 좋은 그 가시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하니까 팔로우는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선진국 농업 전문가에게 기술 지도를 받아 고품질의 열매도 생산하게 되자 아열대 작물에 관심을 보이며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 지역 행사에도 환영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매출과 규모가 크게 성장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규모 확장을 위해서 좀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도 확장되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맛있고 신선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일,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예, 어서 오십시오. 부회장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죠? 예. 아, 망고 좀 박스가. 살라고요. 예. 네, 다 준비해놨습니다. 세 박스. 안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4개짜리거든요. 강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한 20브릭스. 그럼 제가- 조금 높은 건데. 작은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싼 거를 맛보여주셔도 되겠습니까? 아, 예. 이럴 때 내놓으려고 잘 키워둔 흠 있는 열매. 하하, 못생겨도 그 맛은 똑같으니까요. 그림이죠? 그림. 물 건너온 아열대 과일이 아니라 재배 농장에서 바로 따서 바로 먹는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보기만 해도 이야,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싱싱하니 맛있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아요. 맛있습니다.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예, 안녕하십시오. 이 애플 망고만 가지고 연매출 2억 5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애플망고 판매로 연매출 2억 5천만 원. 그날 밤 해안가를 지나 퇴근을 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여긴 시장? 여긴 무슨 일이에요? 우와, 꾸덕꾸덕 잘 마른 건어물이 가득. 설마 퇴근길에 장을 보려고 온 걸까요? 이거 얼마요? 안타까리. 한 바구니만 주문했을 뿐인데 이것저것 막 담아주시는 사장님. 와우, 사장님과 엄청 친하실까 봐요. 우리 집 사람입니다. 아하, 엄청 친한 사이는 맞네요. 부자농부 아내 박광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활기가 아주 넘치시네요. 항상 이렇게 퇴근할 때 태우러 오세요? 예, 낮에는 헤어졌다가 밤에만 만나시네? 예, 그래야 반갑지.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되지. 애플 망고처럼 달달하게 매일 아내 퇴근 정리를 도와준다는 부자농부. 말수는 없어도 참 다정다감하시네요. 통영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종일 애쓴 부부의 휴식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런데 부자농부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에요? 오호,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차들은 많던데 뭐 손님이 많이 안 왔나? 차는 아침부터 늘 밀리고 손님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사는 별로였어요. 오늘 많이 더웠죠?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저희가 8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축제가 한창인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구애했다는 부자농부. 8년 연애 끝에 부부가 되고 형제의 부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마음이 항상 좀 안쓰럽죠. 또 갑자기 막 비가 온다든가 바람 불고 하면 오늘은 또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겨울 찬바람도 안 맞고 비가 와도 비닐을 둘러쓰고 고기를 내장 따고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그래 파니까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웬만한 사람들 하기 힘들어요.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게 있죠.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왔으니까 가급적이면 나는 신경 쓰이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죠. 그렇게 서로를 토닥이며 건어물을 파는 아내와 과일 농사 짓는 남편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자농부. 여긴 어디예요? 예, 여기는 또 다른 수입원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 따로시죠, 궁금하시면. 돈이 되는 것이 있다는 곳, 도대체 뭘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건 뭐예요? 예, 이게 그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예, 지금은 수확이 다 끝나고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블루베리요. 지난 5월에 이미 수확해 완판했다고 하는데요. 블루베리도 꽤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요. 모두 합쳐서 한 1,000평쯤 됩니다. 그럼 수익은 얼마나 올리세요? 보통 1,000평에서 한 1억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해석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블루베리 판매 1억 원, 애플망고 판매 2억 5천만 원, 용과 판매 5천만 원까지 해서 연매출 총 4억 원. 부자농부 성공 비법 총정리. 첫 번째, 아열대 작물에 맞는 최적 온도를 유지하라. 두 번째, 방근 시트를 사용해 작물 성장률을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확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열대 과일하면 재해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열대 작물을 내륙에 처음 시도했던 초심 그대로 최고가 되겠다는 재해석 부자농부. 그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